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장우리셋 한의학 박사 김윤희입니다. 생리량이 너무 많아요. 자궁출혈이 안 멈춰요. 또 부정출혈이 자주 생겨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혈한약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용종 등의 이런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초음파 검사상에 별다른 자궁질환은 없는 기능성 자궁출혈인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혈을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더더더 심해지고 낫지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자궁출혈 환자분들 치료할 때 꼭 체크하는 식품, 건강식품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홍삼입니다. 요즘은 홍삼을 쉽게 선물용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면역력도 높이고 피로 개선이나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드시죠? 사실 홍삼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3달 이상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불면, 또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 홍삼이 내 체질에 맞는지 아닌지는 단골로 가는 한의원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요. 이 홍삼 속의 중요한 성분이 사포닌 성분의 하나인 진세노사이드인데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진세노사이드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삼뿐만이 아니라 인삼이나 산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인삼이나 홍삼을 쓸 때에 지혈 한약제를 함께 처방을 하기 때문에 홍삼의 효능은 업시키면서도 부작용은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혈 한약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홍삼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보약류입니다. 이 한약 중에서도 보약류를 드시고 계시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먹고 있으니 자궁출혈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보통 보약류라고 하면 녹용이나 흑염소 등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기혈을 보강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순환을 촉진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출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궁출혈성 질환은요, 단독 질환으로 보고 이 보약 성분 중에 지혈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셔야만 자궁출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운 향신료입니다. 마늘이나 생강 요리할 때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요. 음식 먹을 때 마늘 몇 쪽, 생강 몇 쪽, 이제 그 정도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늘이나 생강은 정말 효능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요. 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그리고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늘이나 생강을 정제나 가루, 추출물, 즙, 액기스 형태로 고농축된 식품을 매일 드시는 경우에는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술입니다. 술자리 자주 하면서 과음하시는 분들 혹은 습관적으로 매일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술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 술은 한의학에서 대열대독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뜻한 성질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성질이라는 건데요. 이 한약 처방할 때 술을 넣고 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쳐서 생긴 어혈이라든지 수술 후에 생긴 어혈을 풀어줄 때 혈액을 굉장히 빠르게 순환시키면서 어혈과 통증을 빠르게 없애주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출혈이 있을 때에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혈이 잘 안 되겠죠. 네,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증진, 또 집중력 강화, 혈액순환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은행잎 추출물의 대표적인 성분인 징코라이드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소판 응고인자의 기량제로 작용을 해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데요. 이 혈액의 끈적끈적한 고혈당이나 심장혈관과 또 뇌혈관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움은 되지만 이 혈액 응고를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에는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항혈전 작용, 또 혈관 확장 작용, 혈압 강화 효과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나 피떡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심장병이 없는 이유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생선을 많이 먹어서라고 해서 유명해졌죠. 이런 생선, 즉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에는 DHA와 EPA가 많고요. 또 호두나 들기름, 아마씨와 같은 식물성 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를 식품으로 그대로 드신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것을 영양제로 장기간 복용해 오신 분들은 일단 중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감마리놀렌산입니다. 이 감마리놀렌산은 오메가6
트랜스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 오일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나 월경전 증후군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혈액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8번째,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인데요. 성질이 뜨겁고 맛이 맵고 쓴데 이 한의학에서 이 강황은 대표적인 활혈 거어약입니다. 어혈, 즉 피떡을 깨트려서 혈액순환을 시켜준다는 말인데요.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월경통이나 자궁 근종을 비롯한 자궁 질환에 많이 쓰이고요. 또 어혈로 인한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등의 통증 질환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강황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바로 커큐민인데요. 우리 음식 중에 카레 있죠? 이 카레의 노란색 색깔을 내는 색소 성분이 바로 커큐민인데요. 이 자궁 수축 작용과 혈액의 응고를 지연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레로 가끔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영양제로 매일 먹는다면 일단은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 아스피린입니다. 근육통이나 관절염이 있을 때 해열 소염 진통 목적으로 고용량으로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생성 예방이 목적인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통증 억제로 자주 복용을 했다면 일단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0번째는요.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 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실 텐데요. 이 성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2mg입니다.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은 괜찮나요? 네,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현재 매일 드시고 있는 비타민 영양제가 있다면 혹시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식품류는 평생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 자궁출혈이 멈추고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찾게 되면 다시 섭취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자궁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혈 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